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960년대 한 여배우와 동거하다 이 씨를 낳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소송 끝에 친자로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아버지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은 엄상익 변호사의 삼성가의 불쌍한 손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06년 6월 15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필자가 탄 경부선 열차는 막 밀양역 지나고 있었어요. 열차 창문 밖으로 초여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미들이 화사하게 핀 집들의 담벼락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녹색 벼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추는 눈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낙동강의 고요한 은빛 수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이 흘러내리는 강변에선 흰 두루미 한 마리가 다리를 뒤로 곱게 접고 부드럽게 소나무 숲 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재판 있을 때면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낙동강변의 풍광 즐기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부산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삼성가 맏아들인 이맹희 회장의 사생아 대리에서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는 바람피고 자식 낳아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보다 돈이 더 진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소송은 간단했어요. 피 한 방울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과학이 증명해주는 거니까요. 피를 뽑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종적 감췄기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로부터 피를 뽑았고요. 검사를 대신했습니다. 필자는 필자에게 사건 맡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탐하지 말라고요. 삼성가 이병철 회장의 손자가 된다. 호적에 오른다. 그 자체로 그 명예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필자 생각이었지요.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부산역에서 내려서 그 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 속 중국 음식점 한 곳으로 들어가서 만두로 점심 때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하철 타고 법원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법정으로 가려면 판잣집들을 철거한 동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땅바닥엔 깨진 항아리 조각, 기와 조각, 벽돌들이 흩어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경고문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기 쓰레기 버리면 죽십니데이. 연제구청장. 코믹한 간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함부로 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필자는 필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업을 변호사로 택했습니다. 혼자서 작은 법률사무소 운영해 왔어요. 필자가 원한 건 사무실에서 수시로 돈이나 권위 앞에서 의리되고 눈치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필자에게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듯 세상에서 죽어 있으라고 그렇게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세상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에 필자는 적막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재판 진행할 판사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서기는 식곤증인 듯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하품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오는 판사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방청객에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고 재판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안다면 그게 맞죠. 10분 지나고 20분 흘러도 법정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적막했어요. 필자가 앉아있는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재판 오후 2시 아닙니까? 서기가 말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직접 판사님에게 했어요. 기다리세요.
필자는 불쾌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지각하면 법원은 칼같이 냉정하게 처리했을 겁니다. 필자가 다시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국가인 법원에서 2시에 재판하기로 했고 국민인 저를 소환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일단 재판장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늦으면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하던지 아니면 나한테 기다려줄 수 있냐고 양해 구해야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근데 재판장이 근무 시간에 재벌가의 전화 한 통 받고선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건 뭡니까?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 서기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네, 바로 그 말을 판사님에게 전하겠습니다.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뒷문 통해서 빠른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필자는 재판 때마다 불공정한 게 보이면 그게 있으면 본질적 문제를 강하게 호소하는 편이었습니다. 혹시나 결과에 나쁜 영향이 올까봐 전전긍긍 하지는 않았고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걸 어긴 판사가 나쁜 놈이죠. 눈치 보고 사정하는 대신에 굶어 죽자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허둥지둥 들어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요. 재판장과 필자는 텅 빈 법정에서 그렇게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삼성가 이맹희 회장 대리하는 변호사가 홀로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맹희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변호사가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9%로 친아들임이 증명됐습니다. 재판을 끝냈으면 합니다. 필자가 말했습니다. 이맹희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0.0001% 아들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흔히 보는 세상의 모습, 돈 많은 부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필자는 조용히 그를 재벌가에 입적시켰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